몽가는 타이베이의 한 지역 중 하나인 몽가에 있는 새로운 학교로 가는 고등학생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왠지 나는 10대는 조용한 학생이었고 그 때문에 그는 종종 오래된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여 지난 2해 동안 학교를 3번 바꿨습니다. 그러나 그의 새로운 학교에서는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왠지는 첫날에만 반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고 반 친구들은 반 연체 인구를 위해 돈을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점심시간에 군은 왠지가 먹으려고 하는 닭 허벅지를 움켜잡았습니다. 여기서 왠지는 자신이 충분히 괴롭힘을 당했다고 느꼈다. 그가 침묵을 지킨다면 사람들은 이 새로운 학교에서 그를 계속 괴롭힐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용기를 북돋우고 구에서 점심을 되돌려 받아 반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분명히 학교에서 큰 괴롭힘을 당했던 고우는 왠지가 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그의 갱단 동료들을 모으고 수업이 끝났을 때 학교 앞에서 왠지를 기다렸고 그를 모욕한 것에 대해 처벌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왠지에게조차 매우 분명하였는데 왠지는 그들이 그를 기다리는 것을 보자마자 도망쳤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추격전이 이어졌다. 잠시 동안 달리고 난 후 구와 그의 친구들은 마침내 다리 아래에서 왠지를 붙잡을 수 있었고 그들은 그를 때려 학교 계층 구조에서 그의 위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왠지는 우연히 개똥을 밟았고 그는 그의 구타자를 위협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왠지의 우스꽝스러운 행동은 현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모인 구의 라이벌 갱단에 의해 목격되었다. 그리고 갱단의 지도자인 진롱은 왠지를 그의 갱단에 모집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다음날 학교에서 수업을 향해 걸어가자 왠지는 진롱과 그의 새 친구에 의해 들렀고 그는 그를 초대했다. 왠지는 경험을 통해 생존하기를 원한다면 적보다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의 제안을 수락하고 공식적으로 학교를 통제하는 갱단에 합류했습니다. 왠지가 갱단에 합류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 그들은 가오와 그의 갱단을 학교 지붕으로 데려갔고 어제 왠지에 대한 고문을 갚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진롱은 그들을 괴롭히는 대신 왠지에게 그들을 때려 눕히라고 요청했다. 결국 그는 가오와 그의 친구들이 때린 사람이었고 그는 또한 그들에게 복수해야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고민 없이 왠지는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가오와 그의 갱단을 하나씩 때리고 심지어 고쿠의 시그니처 동작을 그들에게 던진다. 그러나 왠지 자신이 여전히 실제로 그들을 때릴 감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가 샹에게 동기를 부여한 후에야 그는 그들 모두를 때리기 시작한다. 그는 지금 그들을 때리지 않으면 나중에 그를 때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갱단에 합류한 후 왠지는 종종 학교를 건너뛰고 다른 갱단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할 때 그는 항상 4명이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합니다. 문제의 4사람은 진롱, 갱단 지도자이자 몽가 지구를 통제하는 트라이어드 보스의 아들입니다. 그런 다음 어렸을 때부터 진롱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대머리 소년인 그는 샹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갱단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라고 주장하는 A4입니다. 그리고 그의 좋은 외모 덕분에 그는 지금까지 107명의 여성과 데이트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것은 단지 그의 주장일 뿐이며 그것을 믿거나 말거나 하는 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냥 그의 얼굴을 봐, 그가 그렇게 잘생겼다고 생각하니? 어쨌든 마지막 사람은 왠지와 같았던 바이하우였으며 종종 그의 나이 또래의 사람들에 의해 괴롭힘을 당했다. 그들의 유일한 차이점은 바이하우가 10살 때 감기 괴롭힘과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사람들을 때리고 있었던 것은 바이하우였습니다. 왠지는 새로운 학교로 전학한 지 몇 주 후 4명이 친구와 같은 연체자로 완전히 변모하여 어머니를 슬프게 했으며 특히 아들이 종종 학교를 건너뛰고 싸움에 빠졌다는 것을 알았을 때 학교가 경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왠지는 자신의 행동을 바꾸는 대신 4명의 친구들이 생일을 축하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다시 진실로 변했습니다. 진롱은 심지어 그를 나이트클럽으로 데려가기 전에 새 옷을 샀다. 그러나 진롱과 다른 사람들은 생일 축하 소년을 장난치지 않으면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그들은 왠지에게 뭔가 시장에서 미야오코를 위해 음식을 사라고 말했고 그는 음식을 주문할 때 그 이름을 말해야 했다. 왠지 자신은 미야오코우가 뭔가 외곽의 트라이어드라는 것을 몰랐다. 그 결과 그가 미야오코우의 일원이라고 생각한 지역 주민들은 결국 진롱의 아버지에게 충성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를 사냥했다.
그러나 웬지는 자기를 장난치던 친구들에게 화를 내지 않았다. 반대로 그들은 형제의 맹세를 하기 위해 성전에 가기로 결심할 정도로 서로 더 가까워졌다. 그래서 그들 중 누구라도 그 집단을 배신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를 죽일 것입니다. 그들의 관계가 강해지면서 진롱은 웬지와 다른 사람들을 그의 집에서 먹으라고 초대했다. 그리고 이것은 웬지가 진롱의 아버지 게타를 처음 만난 곳이다. 그러나 그는 상상했던 것과는 매우 다른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는 트라이어드 보스에게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는 실제로 매우 친절하고 따뜻해 보입니다. 그러나 왠지 이 게타에 대한 견해는 그들이 함께 먹었을 때 크게 바뀌었는데 그 순간 게타의 부하들이 감히 그를 배신한 사람에게서 손가락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어느 날 웬지와 그의 친구들은 지롱과 함께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기 위해 식당에 왔다. 그러나 두 사람은 재미를 느끼는 대신 진롱이 그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친구들에 대해 더 많이 돌보았기 때문에 싸웠다. 덧붙여서 고우는 식당 근처에 있었고 진롱과 그의 여자친구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았다. 마침내 그는 자신에게 복수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를 위해 그는 식당을 떠난 후 진롱의 여자친구에게 다가가 진롱의 친구라고 주장하면서 그녀를 황량한 곳으로 데려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다음날 진롱은 고우가 여자친구에게 한 일을 듣고 분노했다. 그래서 밤이 되자 그와 그의 친구들은 고우를 붙잡아 기지로 데려가 샹샹을 찍은 다음 눈과 코와 입을 붙였습니다. 그의 잔인함은 웬지조차도 충격에 빠지게 했다. 그는 샹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잔인한 일을 할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걱정은 다음날 현실이 되었다. 그들은 고우가 콧구멍과 입이 함께 붙어있는 후 질식으로 사망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게타는 사소한 문제로 누군가를 죽이는 어리석음으로 그들을 처벌했습니다. 그러나 게타가 그들을 강의하고 있을 때 그는 갑자기 게타에게 혼자 벌을 주라고 요청했다. 그는 고우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므로 게타는 4명이 무고한 친구를 석방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분노한 게타가 그를 너무 심하게 때려 기절했다. 그러나 게타는 그것이 그들에게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5 친구를 산에 있는 외딴 무술 훈련장으로 명령한다. 그들은 도시 설립자의 전통에 따라 집중적인 훈련을 받게 됩니다. 훈련은 규율 감각을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복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대면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몇 주간의 격렬한 훈련 끝에 게타는 그들을 집으로 데리러 와서 파티를 주최하여 힘든 훈련을 통해 성공을 축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웬지는 게타의 친절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출생 아버지를 결코 알지 못했지만 게타를 통해 마침내 아버지를 갖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파티에서 게타는 그의 동맹국 중 몇 명을 초대하여 분위기를 활성화시켰는데 그 중 하나는 마사였습니다. 당신의 정보를 위해 게타와 메사는 이전에 몽가의 통제를 위해 싸우는 치열한 라이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화해하고 가까운 동맹국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공통점이 있었는데 도시 밖의 트라이어드와 협력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게 마사의 신봉자인 번 키앙은 대신 마을 밖에서 트라이어드 보스를 파티로 데려왔다. 말할 필요도 없이 후이 랭이라는 이름을 가진 외국 트라이어드 보스는 게타와 마사에게 마을 밖에서 트라이어드를 열고 그들과 함께 일하도록 설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영토를 확장할 수 있어 많은 추가 현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게타와 메사는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현재 몽가에 있는 영토에 만족했고 또한 외부 3위일체와 협력하는 것은 그들에게 금기시되었다. 게타와 마사를 설득하려는 그의 계획이 비참하게 실패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후이랭은 둘 다 죽이는 것에 대해 생각했다. 그리고 여기서 번 키앙은 처음부터 메사를 배신하고 갱단을 통제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계획을 전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번 키앙은 게타를 죽이기 위해 샹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번 키앙에게 자신의 목숨을 빚지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실 번 키앙은 그가 다른 갱단에 의해 폭력을 당했을 때 그를 구한 적이 있습니다. 더욱이 그는 몽가가 칼과 맨손에 계속 의존한다면 결코 번성할 수 없을 것이라는 번 키앙의 견해에 동의했는데 이는 게타와 마사가 항상 지켜왔던 전통이었다. 그들은 항상 패자만이 그들에게 의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총기 사용을 거부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계획에 참여하도록 성공적으로 설득한 후 번 키앙은 어느 날 밤 메사를 죽임으로써 그의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가까운 동맹국의 죽음에 여전히 충격을 받고 있는 게타에게 가서 다른 집단이 마사를 죽였다고 말하면서 그에게 영향을 주려고 한다. 게타가 마사의 죽음에 복수하기를 원한다면 번키양은 게타에게 살인자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날 밤 게타가 성전에 있었을 때 번키양은 부하들에게 마사의 살인자들이 발견되었다는 게타의 수용소의 사기를 퍼뜨리라고 명령했다. 따라서 게타는 살인자를 잡는 것을 돕기 위해 부하들을 보내야 했고 그는 동의했다. 두 번째 생각 없이 그는 살인자 무리를 잡기 위해 모든 부하들을 보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번키양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게타가 성전에 홀로 있을 때 그의 부하들 중 4명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싶어하는 민간인인 척하는 곳으로 왔다. 그런 다음 게타가 경비원에게 잡혔을 때 그들은 즉시 그를 공격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싸움을 잘했던 게타는 4명만 제압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가 얼마나 힘든지 간에 게타는 총기 앞에서 무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총을 들고 성전에 들어가서 총을 쏘아 죽였습니다. 바로 그때의 웬지가 성전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사 방향에서 총소리를 듣자마자 신사를 향해 달려갔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는 너무 늦게 왔습니다. 게타는 이미 성전 바닥에 생명이 없는 누워 있었다. 다음날 웬지는 게타의 장례식에서 의식의 주인이 되며 진롱은 아버지를 죽인 후에 그를 쫓을 수 있는 암살자를 피하기 위해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진롱과 다른 사람들이 여전히 뭔가에 있는 한완전이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5명이 기지에 모였을 때 그는 진롱, 웬지, 바이후, 아포에게 뭔가에서 일이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필리핀에 숨으라고 충고했다. 배신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친구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잠시 생각한 후 그의 모든 친구들은 여전히 뭔가에 머물고 싶어했던 웬지를 제외하고는 필리핀에 가기로 동의했으며 그는 자신의 아버지라고 생각한 게타의 살인자를 찾기 위해 여전히 뭔가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웬지는 여전히 살인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지만 그는 샹이 2명이 트라이어드 보스를 살해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그들에게 도망가라고 말했지만 왜 그는 뭔가에 머물렀습니까? 웬지에게는 매우 이상했습니다. 그러나 살인자를 찾고 싶어하는 것은 웬지만이 아니라는 것이 그날 밤 모두가 잠들었을 때 바이하우는 번키양이라고 의심되는 게타의 살인자를 찾기 위해 몰래 나갔다. 그래서 그는 정보를 찾고 그와 대면하기 위해 본부로 갔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는 번키양 이허이랑을 만나는 것처럼 그 장소에 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운이 좋게도 그를 죽이지 않았고 단지 그를 절반으로 때려 죽였다. 결과적으로 그는 입원해야 했지만 밤 모두가 잠들었을 때 바이하우는 번키양이라고 의심되는 게타의 살인자를 찾기 위해 몰래 나갔다. 그래서 그는 정보를 찾고 그와 대면하기 위해 본부로 갔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는 번키양 이허이랑을 만나는 것처럼 그 장소에 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운이 좋게도 그를 죽이지 않았고 단지 그를 절반으로 때려 죽였다. 결과적으로 그는 입원해야 했지만 바이하우에게 일어난 일이 있은 후 그는 웬지에게 진롱과 A4와 함께 필리핀에 가라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샹을 떠나도록 강요할수록 웬지 그에 대한 의혹이 커졌다. 그래서 그는 필리핀에 가기로 동의하는 척하여 샹을 속이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 웬지는 어머니의 전 남자친구로 밝혀진 후이랭을 만난다. 그는 게타의 죽음에 복수하면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후이랭으로 가서 떠난 후 어머니를 돌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실 웬지는 이미 복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허이랑이 그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떠났습니다. 그날 밤 후이랭은 어머니를 찾기 위해 웬지의 집으로 갔다. 그리고 이것은 허이랑이 실제로 웬지의 출생 아버지라는 것이 마침내 밝혀졌을 때입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웬지의 어머니는 어떤 이유로 항상 그에게서 진실을 지켜왔습니다. 허이랑과 마찬가지로 그는 웬지가 그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복수를 위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허이랑은 그를 찾기 위해 서둘러 떠났습니다. 한편 바이후를 제외하고 웬지는 현재 친구들과 함께 성전에 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필리핀에 가기 전에 함께 기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성전에 들르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변명일 뿐입니다.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웬지는 즉시 샹의 목에 칼을 겨누며 게타와 마사를 죽였다는 것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웬지 자신은 그가 실제로 2명이 트라이어드 보스를 살해하는 데 관여했다고 확신했다.
지난 며칠 동안 그는 비밀리에 샹을 꼬리에 붙이고 있었고, 그는 샹이 허이 랑과 번 키앙과 어떻게 상호작용했는지 발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칼이 목을 가리킨 채 그는 자신이 게타를 죽인 사람임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는 뭔가의 이익을 위해 그것을 하고 있으며 진롱이 미래의 갱단을 이끌 수 있는 길을 준비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긴장 속에서 번 키앙과 그의 부하들은 갑자기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그 결과 왠지 진롱, 아포는 이제 분강의 부하들과 맞서 싸워야 했기 때문에 허샹에 대한 신문을 연기해야 했다. 세 사람이 싸우고 있을 때 그는 그저 지켜보고 서 있었다. 그는 친구들이나 번키앙을 도와야 할지 큰 딜레마를 느꼈다. 그러나 친구들이 온 힘을 다해 싸우는 것을 본 후 그는 모퉁이를 돌고 있는 진롱을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이 빠른 동작으로 그는 번키앙에서 칼을 깎고 귀를 잘라냈습니다. 동시에 경찰 사이렌이 성전에 접근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는 왠지가 그를 잡기 전에 탈출할 수 있는 기회라고 느낍니다. 그러나 왠지는 그가 도망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를 쫓기 전에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빨리 멈췄습니다. 그는 배신자가 도망가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오늘 밤 그의 손에 죽어야 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왠지 이 추격을 피할 수 있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는 갱단의 본부로 가서 총을 가져갔고 그는 왠지를 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왠지가 몸에 총상을 입고 무릎을 꿇었을 때 그는 왠지를 비난했다. 만약 그가 방금 그의 말을 듣고 필리핀으로 갔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들은 여전히 친구가 되었을 것이다. 그가 곧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왠지는 샹에게 마지막으로 그를 안아 달라고 요청했고 그는 샹이 동정심으로 그렇게 하기로 동의했다. 그러나 다시 그것은 단지 함정일 뿐입니다. 그가 샹을 껴안자마자 왠지는 즉시 칼을 꺼내 뒤에서 찔렀다. 바람을 피우는 것에 화가 난 그는 왠지를 다시 쏘면서 게타가 생각만큼 좋지 않다고 설명한다. 게타와 샹의 아버지는 좋은 친구였지만 결국 게타는 팔을 잘랐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그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말을 마치자마자 진롱은 갑자기 뒤에서 나타나 샹을 너무 많이 찔렀고 그는 그의 친한 친구였던 왠지 바로 옆에 누워 죽었다. 영화는 5명이 친구들이 여전히 함께 있었을 때의 플래시백을 보여주면서 재미있게 웃으며 마무리됩니다. 이 영화에서 배울 수 있는 도덕은 배신이 필연적으로 증오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그 증오의 결과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극단적인 예일 뿐입니다.